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절에는요, 우리나라에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이 돼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아니, 왜 우리 땅에 중국 돈이 있지? 그럼 우리 뭐라고 상상할 거야? 자, 이거 잘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 이런 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아, 그 당시에 중국 애들이랑 물건을 사고 팔았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팔고 중국 돈을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우리 땅에 중국 돈이 있겠죠. 자, 중국하고의 교류의 증거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원에 가시면 다오리 붓 유적지가 있습니다. 창원에 가시면 붓이 있어? 한자를 사용했나 보다. 붓으로 한자를 사용했나 보다. 이런 게 우리가 철기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무덤이 특이했죠. 고인돌.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 자, 근데 이제 철기시대는요, 또 귀여운 무덤이 있어요. 동무덤, 널무덤, 동무덤, 널무덤. 이때 독자가 장독대 할 때 독자야. 자, 사람 시체가 있으면요, 우리 항아리 2개를 이렇게 붙여요. 자, 그럼 항아리 2개를 붙이면 이렇게 무덤이 되는 거야. 동무덤이 되고요. 이제 우리 널판지처럼 우리 관 짜가지고 이런 널무덤. 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막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대충 살았어요. 그쵸? 막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살다가 그냥 사냥할 때는 뗀석기가 필요했죠. 그러다가 농사가 시작돼요. 아, 혁명이에요. 자, 신석기 시대로 바뀌었죠. 자, 농사를 하니까 네, 물이 필요하고 강가, 바닷가 주변에서 살고 이사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정착이 돼요. 집은 좀 제대로 지어주죠? 움집이라는 집이 나오죠. 자, 곡식을 담을 그릇도 필요해지네요. 빗살, 무늬, 토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냥이나 곡식을 갈거나 할 때 조금 더 정교하게 돌을 갈더라. 간석기, 바느질도 했어요. 뼈바늘, 가락바퀴. 자, 그러다가 이제 청동을 알게 됐어요. 청동. 자, 청동을 알게 된 청동기 시대에는 이미 계급이 생겨버렸네요. 우리 마을에 군장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줘요? 고인돌. 그죠? 이제 지배층. 자, 근데 청동이 좀 귀하고 비싸서 누구만? 지배층만 사용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 그 일반 민중들은요, 농사 지어요. 청동으로 아니고 우리 추수가 필요하니까 반달 돌칼로 이때 벼농사가 시작되네요. 그쵸? 자, 이런 게 달라진 점. 그리고 이제 그릇은 그릇 따워진다. 민무늬 토기. 그러다가 이제 더 단단한 철이 등장합니다. 철로 된 농기구, 철로 된 무기. 농기구가 단단해지니까 농사가 잘 되고 곡식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기로는 전쟁을 잘해가지고 그냥 이제 국가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특징. 중국하고의 약간 교류의 흔적도 있었고, 무슨 무덤이 좀 귀여웠네요. 동무덤, 널무덤. 자, 이게 바로 철기시대의 특징입니다. 되셨나요? 자, 시험 문제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번 어느 시대의 특징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는요. 자, 우리나라는 우리 뿌리를 좀 찾아볼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 한국스러워졌는가? 자, 우리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기틀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한국스러워지는 거. 우리만의 특징들이 이때부터 쌓여가고요. 그 다음 우리 언어는 알타이어족이라고 해요. 알타이어족. 그 다음에 우리는 인종. 누구 닮았어요? 몽골 인종. 네, 몽골 쪽. 그래서 우리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몽골 인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기원, 시대 구분해 보셨어요. 자, 이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뗀석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먹 도끼고 주먹 안에 이제 주먹 손 안에 싹 들어갈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구분하시면 얘는 굉장히 그 겉에가 맨들맨들해요. 겉에가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뗀석기와 간석기. 뗀석기는 구석기, 간석기는 신석기. 자, 이렇게 토기가 그릇이 빗살입니다. 여기 약간 빗살무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손가락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들어가고 이거 쉘 뽑는 가락바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움집입니다. 약간 반지하로 움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청동으로 만든 검이에요. 이게 바로 청동검. 청동검. 아셨죠? 자, 청동검. 그 다음에 이 청동검은요, 어떻게 만드느냐? 붕어빵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겨울의 별미 붕어빵. 자, 붕어빵 이렇게 그 틀 안에 밀가루를 넣고 팥 이렇게 조금 넣고 해서 이렇게 구우면 딱 붕어빵 완성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 틀이 있어요.
그 틀, 검을 만드는 틀에다가 청동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달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청동, 붕어빵 만들듯이 만들어요. 그 청동기를 만드는 틀을 거푸집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릇 따워지는데 무늬가 없습니다. 민무늬, 토기, 이거 전부 다 청동기 시대죠. 자, 이게 바로 반달 모양이고요. 반달, 그리고 구멍송송, 이제 이렇게 추수할 때 쓰는 반달 돌칼. 자, 이게 바로 고인돌입니다. 그쵸? 우리 돌멩이 이렇게 얹은, 이거 무덤이에요, 무덤. 군장의 무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철이죠. 단단한 철. 이게 항아리 2개 붙여놓은 거. 자, 이게 동무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놓고 이 시대는 뭐냐? 신석기. 자, 이거 딱 놓고 이 시대는 뭐냐? 청동기. 뭐 이 시대의 특징 맞는 거, 뭐 계급이 있었다라든지 변홍사가 시작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사진과 시대별로 특징들 잘 구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어느 시절에?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탄생을 해요. 누가 세우셨나요? 우리나라를. 우리 단군 할아버지, 그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단군 왕검이라고 하겠습니다. 단군 왕검. 우리 단군 왕검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자, 우리 연도도 외워볼까요?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되겠죠? BC 기원전 2333. BC 2333. 기원전 2333년 BC 2333.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생겼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도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333. 그럼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2433년 전에 우리 고조선이 생겼고 지금 벌써 한 2000년은 또 흘렀잖아요. 그쵸? 지금 연도가 2000년이 넘어가니까 합치면 이제 4,500년 정도는 된 나라죠. 그죠? 국가가 생긴 지만 해도 한 4,500년은 된 나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역사가 긴 나라예요, 대한민국.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기록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은 우리 일현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그러면 옛날 고조선이 얼마나 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고조선. 자, 지금 우리나라 지도. 그럼 고조선이 이만했을까? 그게 아니고 고조선은 이만했습니다. 이게 고조선이. 이 빗금치인데, 어떻게 알지? 타임머신도 없는데 어떻게 알지? 자, 이걸 아는 법은요. 이 지역에서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역사 연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잖아요. 타임머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지역, 이 한반도 북쪽과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 땅인 만주 지역. 옛날에 만주도 우리가 놀던 데인데, 우리 무대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세력 범위, 활동 범위가 만주 지방과 만주 요 지방과 한반도의 북쪽 이렇게 아우러져서 고조선이 여기였구나. 자, 증거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바로 이 시절은 청동기 시대예요. 자, 그럼 청동기 시대에 사용하던 검이 발견됩니다. 이게 청동검이에요. 정확히는 모양이 근데 좀 칼 같지가 않죠? 약간 바이올린스럽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 모양의 청동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니까 고인돌이 있겠죠? 자, 고인돌. 그 다음에, 자, 우리 민무늬 토기 일종이에요. 민무늬 토기인데 약간 손잡이가 있는, 그래서 이걸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 전부 다 청동기 시대의 역시 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에 많이 발견돼서, 우리가 고조선이 이쯤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고조선, 우리 단군 할아버지께서 단군 왕검께서 세우셨습니다. 단군 왕검께서 뭐라고 하면서 세웠냐? 4글자. 홍익인간.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자, 인간, 어떤 인간이 되자? 자, 우리 홍익은 이때 널리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나라를 세웠냐면 내가 너네를 지배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네를 지배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 너네 인간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인간들이 잘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럼 나라를 세우는 마음부터가 뭔가 사랑이 가득해요. 그쵸? 네, 그래서 막 너네들을 지배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닌 너네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벌써 우리 건국 이념에는 인간 존중의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네, 최초의 국가고요. 네, 청동기 시대에 탄생이 됐어요. 청동기 시대, 요거 청동기 시대라는 것까지.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 단군 왕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도 아는 5천만 인구가 다 아는 그 스토리. 어떻게 나라를 세우셨을까? 단군의 건국신화. 자, 우리 하늘에서 우리 하늘님이 계셨죠. 하늘님, 한인이 있었습니다. 한인. 자, 그의 아들이 있어요. 환웅이 있어요. 그 환웅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저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것 같으니 내가 내려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그래서 환웅이 근데 부하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 부하에는 풍백운사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풍, 바람, 풍, 비우, 구름운. 자,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이에요. 대단하죠? 바람을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비를 다스립니다. 왜 하필 이런 신화를 데리고 올까요? 바람, 비, 구름, 농사에 중요하니까. 이 날씨잖아요. 자, 농사에 중요한 날씨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사가 중요하니까 얘네들 데리고 왔구나.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죠. 우리 환웅한테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티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곰은 잘 버팁니다. 자, 호랑이 뛰쳐나갔어요. 자, 결국 사람이 못 됐죠? 자, 곰은 결국 21일 만에 사람으로 슝 변해서 여자가 돼요. 웅녀가 되죠. 네. 자, 여자가 됐으니까 아기도 낳고 싶네요. 자, 그래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 자, 우리의 고조선을 세우신 단군 왕검 탄생. 그러면 하늘에서 막 내려오시고 뭐 곰이 사람 되고 믿을 수 있어요? 뻥 같죠?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 자, 어느 나라의 신화건, 자, 굉장히 뻥입니다. 과장이 많습니다. 네,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곰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죠? 솔직히.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드냐면 신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비롭게 생긴 나라다. 네, 이런 옛날에는 그래서 일부러 막 알에서도 태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네,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게 바로 단군의 건국 신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린 보통 민족이 아니야. 하늘의 후손이야. 이런 우리는 대단한 민족이다. 이걸 선민사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람비 구름을 다스리는 이 신하들은 바로 농경사회라는 거의 증명입니다. 이 시절은 그래 농사를 짓던 시절이지 청동기 시대니까 벼농사 지었었죠. 자,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곰을 믿거나 호랑이를 믿는, 왜 하필 곰과 호랑이일까? 자, 곰을 믿는 부족이 있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을 거야. 동물을 숭상하는 마인드를 토템신앙,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토템 사상도 있었겠다. 곰과 호랑이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러다가 자, 우리 곰과 환웅이 결혼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곰은 원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당시에 곰을 믿는 부족이 있었을 거야, 이 동네에.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사 온 뭔가 새로운 부족이 있었겠죠. 그게 환웅 부족이겠죠. 뭔가 새로운. 근데 이 부족이 뭔가 합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당시 상황을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래 이 동네 웅녀파, 네, 토착 세력이 있었을 텐데, 자, 그럼 환웅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딴 동네 사람이잖아요. 자, 흘러 들어온 세력인 거죠. 이들이 결합을 했고, 그 사이에서 단군, 왕검, 단군이란 뜻은요,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왕검이란 뜻은요, 정치적 지배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둘 다 한다. 재정일치사회.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일치한다. 한 놈이 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옛날에는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정치도 하다가 하늘의 제사 교황 역할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건 요즘에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도 했다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는 일도 했다가 네, 그런 종교 지배자 역할도 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 자, 우리 단군의 건국 신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계급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이 시절에 법도 등장을 합니다.
자, 법의 이름은 8조법이라고 해요. 고조선의 법 8조법. 자, 근데 그것도 현재 3개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전해져 오는 건 8, 8개. 그러니까 법이, 요즘 법은요, 법전만 해도 뭐 있다만 합니다. 그죠? 근데 딸랑 8개. 그것도 3개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자, 그 3개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지 말란 얘기죠. 사람 목숨은 귀하니까. 너 남을 죽였어? 너 죽여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생명 이거 굉장히 소중하다. 왜냐면 노동력이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서 갚아라. 남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고, 혹시 다치게 했다면 뭘로 갚으래요? 곡물. 왜 하필 곡물이에요? 아, 농사가 중요한 시대니까. 그죠? 그리고 갚으래요. 네 거 내 거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내 걸 너한테 준다, 갚는다. 자, 이것은 사유재산의 어떤 개념도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법. 도둑질한 자는 잡아다 종으로 삼겠다. 종? 노비? 네, 계급이 있군요. 그쵸?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용서를 받고 싶다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 돈이라는 것도 있었나 봐. 화폐가 있었나 봐.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도둑질, 남의 재산을 뺏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 각자의 재산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 8개 8조법으로, 고조선의 법으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는지 생각보다 엄하게 사형이 있을 정도로 엄했고, 그 다음에 뭐를 중요시하는 사회였는지 이 3가지 법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랬던 고조선이요. 결국에는 중국 한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자, 우리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또 많은 국가들이 탄생을 해요. 자, 순서대로 보실게요. 맨 꼭대기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그 다음에 여기 삼한이라고요. 3개의 한. 자,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삼한.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삼한. 아셨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되셨죠? 그죠? 헷갈려요. 처음이라 뭐 이렇게 나라가 많아? 막 이러면서 헷갈리는데 여러 번 해야 돼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쓰리한. 쓰리. 1, 2, 3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해서 그 3가지를 묶어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마한, 진한, 변한. 되셨죠? 이제 순서대로 외우셨죠?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부여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 밑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이 두 나라는요. 자,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족이, 자, 이렇게 부족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맹 국가라고 해요.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5개의 부족이 우리 하나의 국가 만들자, 부여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연합을 했어요. 그럼 원래 동네마다 군장이 있잖아요. 군장. 근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왕이 필요하죠? 그럼 야, 너가 왕 해? 한 명 왕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는 군장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왕이나 이 군장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는 뜻이야. 왕은 있으나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장이랑 비슷한 정도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국가를 연맹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연합은 했지만 그렇게 왕이 탄생하긴 해요. 왕이 있긴 해요. 아직 왕이 그렇게 근데 강력한 힘은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 군장 4명이서 이렇게 4지역을 다스리겠죠? 네, 그것을 사출도라고 합니다. 사출도. 4지역은 군장이 다스리는데 군장의 이름도 웃겨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그래서 자, 이때 마는 뭘 것 같아요? 말, 소. 그쵸? 그 다음에 돼지, 개구자. 자, 그러니까 벌써 느낌상 뭔가 말 부족, 소 부족, 돼지 부족, 개 부족, 약간 이런 느낌? 아까 뭐 우리 소, 곰과 호랑이가 나오듯이 뭔가 약간 동물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부여의 모습. 고구려도 마찬가지. 고구려도 비슷하게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연맹을 맺어서 자, 이렇게 탄생한 연맹 국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부여부터 보실게요. 부여 아주 제일 꼭대기에 있던 부여인데요. 부여는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농사도 짓고 목축도 병행하는 그래서 말이나 주옥이나 모피 같은 게 이제 특산물입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부여는요. 자, 요런 지금 제가 색깔로 칠한 요런 단어들을 특히 주의를 해주세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잖아요. 왕이 죽으면 치사빤스하게도 왕을 모시던 그 시녀 모시던 애들 있잖아요. 같이 묻어버립니다. 네, 어떻게 왕만 죽었는데 왜
모시던 애는 왜 죽이냐고요. 그쵸? 자, 그래서 같이 묻어버립니다. 그걸 순장이라고요. 순장.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시녀예요. 왕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왕이 절대 죽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쵸? 극진히 모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고요. 왜 같이 묻었냐면 죽어서도 모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 세상 가셔도 그러니까 같이 가라 이런. 네, 그러니까 뭔 죄냐고요. 네, 이런 치사한 순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옛날에는요, 왕이 죽으면 왕이 평상시 사용하는 물건, 뭐 왕관 이런 것도 같이 무덤에 묻어줍니다. 그걸 껴묻거리, 같이 묻은 껴묻거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껴묻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의 그 굽 있잖아요. 이제 그 발바닥, 소의 발바닥에 해당하는 그 굽으로 점을 치는 게 있어요. 우제전복이라고 하는데 점치고요. 네, 부여 사람들은 또 우리가 백의민족 아니에요.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조선의 법이랑 비슷한 법이 있었대요. 부여에는. 그래서 일책 12법이라고 해서 고조선과 비슷한 아주 엄한 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여입니다. 첫 번째 제일 꼭대기 있던 부여. 그래도 왕이 있는데 왕이 있고 왕과 같이 묻어버리는 막 순장 이런 제도가 있던 부여입니다. 그리고 부여 바로 밑에 이제 고구려 가실게요. 자,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주몽이 세운 나라인데, 자, 우리 고구려는요, 위치가 최악이에요. 부여보다도 위치가 더 최악인 게 고구려 땅은 거의 다 산이에요. 산. 얘는 그래도 막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산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식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전문입니다. 뭐 전문이냐면 약탈 전문이에요. 그죠? 강도야, 강도. 그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부터 용맹하고 잘 싸웁니다. 자, 먹을 게 없으니까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밥이 바로 그 밑에 있는 완전 고구려 밥이 이제 옥저와 동해예요. 고구려가 맨날 옥저 동해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옥저하고 동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고 해산물도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는데 하도 고구려가 쳐들어오니까 고구려한테 바치느라 바빠요. 네, 그래서 많이 못 컸어요. 고구려가 그만큼 잘 싸우긴 잘 싸운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참 웃기게도 약탈 전문이에요. 약탈 전문. 땅이 워낙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탈 전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주몽, 그다음에 주몽, 주몽 엄마가 유화부인, 그런 주몽과 유화부인을 막 섬기는 그런 이제 조상신을 좀 숭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뭐 활쏘기대, 씨름대 이렇게 무예를 굉장히 숭상하는 싸우는 걸 좋아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대릴사위제가 있어요. 대릴사위제. 대릴사위제는요, 이제 사위가 들어가는 거죠. 사위가 들어간 여자 쪽 집에 들어가는 거야. 자, 어떻게 사냐면, 여자 쪽 집에 들어가면요, 이제 처가에 들어가는데 그 뒤편에다가 이제 사위가 살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요. 그걸 서옥이라고 해요. 서옥. 거기서, 뭐 하냐면 이 여자네 집에 일을 해줘야 돼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이제 그 부부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분가를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대릴사위지냐면 내 딸 그냥은 못 데려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왜냐하면 그 시절에 농경사회는요, 남자든 여자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소중한 노동력입니다. 그죠? 이런 소중한 노동력을 이렇게 기껏 키워놨는데,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그냥 데리고 가? 그럼 네가 일하다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서옥제라고 하는 대릴사위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요. 또 독특한 게 형이 죽으면 형수를 또 우리 동생이 데리고 삽니다. 아니 이런 콩가루가 이럴지 몰라요. 그쵸? 무슨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자 형이 죽었는데 형수를 데리고 산다? 자 이것도 어떤 의미냐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 형이 죽었어요. 자 형수 생계 어떻게 해요? 형네 생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형이 죽으면 형수는 더 이상 애를 못 낳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책임지면서 애를 더 낳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이 더 농경사에서는 노동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애를 더 낳을 수 있으면 노동력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노동력 중시에 의해서 이런 풍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저하고 동해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옥저, 동해는 동해바다에 있는 동해바다 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너무 기름져요. 너무 풍족합니다. 자, 그런데 왕도 없어요. 자, 왕도 없는 그냥 부족의 국가예요. 부족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여 고구려보다 수준이 낮은데 그 이유는 고구려가 하도 괴롭히니까 못 컸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자, 두 나라의 공통점은 고구려 압력으로 성장을 못한 없습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이 더 그래도 수준이 높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고요. 하지만 굉장히 기름진 동네라는 거 굉장히 풍족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옥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고구려랑 반대로 여자가 가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어릴 때 갑니다. 소녀가 가는 거야. 아니 소녀가 뭘 한다고 시집을 보내냐. 자 그럼 얘가 이제 시댁에 갑니다. 아직 애기에 애기. 자 그러면요 시댁에서 얘를 기릅니다. 거의 얘를 먹여 살리고 얘를 키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키워요. 자 그래서 살림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역시 그래 우리 딸 데리고 가면 니네가 아예 키워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노동력을 중시하는 걸로 민며느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이라고 해서 가족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일단 감회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뼈를 한꺼번에 같이 묻는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조계원. 다른 부족끼리 결혼해라 이거죠. 우리 같은 부족 안에서 결혼하지 말고 기왕이면 다른 부족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는 조계원. 그리고 부족끼리는 서로 쳐들어가거나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족 간에 침범을 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 자, 책화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 간에 침범을 하지 말라는 책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 이제 제일 남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강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얼마나 기름진 곳이에요. 바로 이곳이 삼한이에요. 마한, 진안, 변안. 네, 그래서 이 삼한은 뭐 날씨가 가장 따뜻하면서 뭐 비옥한 끝내준 농사가 끝내줘요 하는 지역입니다. 자, 농경사회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미 제목에 보시면 자, 이 부여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은 전부 다 철기 시대예요. 자,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 시작을 했고 자, 이미 이제 이 나라들은 다 철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철, 무기도 철, 농기구도 철, 그죠? 철을 주로 사용해요. 철을 바탕으로 해서 자, 벼농사를 열심히 짓는 벼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우리가 잠깐 지도를 그려보시면요. 자, 여기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여기 마한, 그 다음에 여기가 변한, 여기가 진안이에요. 마한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변한, 진안인데, 자, 왜 그렸냐면요. 바로 이 변한 이 자리, 변한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나중에 이 변한 자리가 가야가 돼요. 이 변한이 가야가 됐는데, 이 변한이 철이 많이 나기로 좋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변안에서는 특히나 이때 철기 시대인데 철이 많이 나는 거 얼마나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철기가 많이 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럼 이 변안이 나중에 가야가 된다고 그랬죠. 가야의 별명은 철의 나라 가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만큼 옛날부터 철이 많이 나는 나라구나.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안이 특히 철이 많이 난다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건요. 우리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문화되지 않아서 우리 그 군장이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둘 다 한다고 그랬죠. 그걸 제정일치사회라고요. 다 제정일치사회인데 여긴 특이해요. 정치하는 사람과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시대에. 제정일치가 아니라 제정분리사회입니다.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 천군. 그러면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 군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군장과 천군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천군 제사장은요. 자기 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신성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제사장이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그 신성지역, 바로 소도라는 신성지역을 관리를 합니다. 천군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누가 봐도 저기는 신성지역이나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긴 장대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소대를 보고 저기가 신성지역이구나. 재밌는 건요. 도둑놈들이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그 당시에 이제 도망가는 거 안 잡히려고 어디로 오냐면 여기 신성지역으로 숨는 거예요. 자, 그럼 신성한 지역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인들이 숨는 장소로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신성지역, 우리 소도. 자, 이런 재정분리사회라는 게 특이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절에는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 끝나면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곡식 풍요를 주셔서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듯이 그 옛날에도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다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풍년도 기원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여에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동매, 자, 옥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그 다음에 사마는 2번에 5월, 10월 2번의 계절제를 치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풍요도 기원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에는 동맹, 옥저, 업고, 동해, 무천, 사만의 계절제. 자, 이렇게 하늘의 제천 행사도 드리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절기시대 이렇게 배웠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청동기 시대에 처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 끝난 다음에도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사만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철기 시대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나라마다 약간의 좀 특이한 풍속들, 예를 들어서 자 서옥제 그러면 이거 고구려 거지. 민며느리제 그럼 옥저 거지. 재정분리사회 그러면 천군도 있고 이거는 사만의 거지. 변환이 철이 많이 나지. 그쵸? 순장 그러면 부여지. 이런 식으로 특징으로 그 나라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시대는 이동을 합니다. 동굴에서 살기도 하고요. 수렵과 채질 딱 옛날 사냥하면서 돌아다니는 구석기 시대. 1번. 다음과 같은 도구를 처음 사용한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 그릇이 나와요. 왜? 곡식을 담아야 되니까. 자, 갈돌입니다. 돌을 갈았다는 거죠. 간석기를 썼던 신석기. 2번. 자, 다음 특징이 나타나는 시대에는 벼농사, 농사인데 벼농사예요. 이건 청동기죠. 계층까지 신분이 생기죠. 반달, 돌칼 추수할 때 쓰는 거죠. 자,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전부 다 청동기를 가리킵니다. 3번. 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몽룡이는 어족이 알타이 어족이야. 알타이 어족. 자, 방자. 인종적으로 몽골 인종이지. 몽골. 맞죠? 생활 무대는 만주 한반도였어.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 땅과 한반도 여기 일대에서 우리가 거주했습니다. 철기 시대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최초의 국가고 청동기 시대에 세워졌죠. 틀린 거는 향단이 4번.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세워진 시기는 BC 2334. 그 시기는 바로 청동기 시대에 세워집니다. 연도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물어봅니다. 3번. 자, 6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고요. 힌트 하나. 농사가 시작됐고요. 힌트 2개. 주로 큰 강이나 해안가 물 근처에 있고요. 네, 농사 지어야 하니까. 자, 이것은 신석기. 우리 농사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자, 다음과 관련 있는 시대에는 계층 사회고요. 계급이 있고요. 군장이 있고요. 민무늬 토기. 자,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힌트는 여러 개를 주니까요. 청동기 시대죠. 자, 다음 인물이 등장하는 건국신화와 관련된 국가는 자, 환인의 아들로 하늘님의 아들로 바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다스렸다. 웅녀 원래 곰이었으나 20일 동안 쑥과 마늘 먹고 여인이 되었다. 당군한거 한웅과 웅녀가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다. 자, 바로 우리 건국신화 단군신화죠. 1번입니다. 자, 가해당하는 국가는 가해 섰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8조법이 있었다 이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고조선의 8조법. 정답 1번. 자,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특징은 이것은 비파형 동검입니다. 동검 뭐야? 청동검. 청동검은 당연히 청동기 시대에 나오겠죠. 근데 청동기 시대 특징을 찾는 거예요. 계급이 생겼다. 그렇죠? 우리 신분이 생겼잖아요. 지배자와 피지배자. 청동기는 지배자만 쓰는 거. 자, 농사가 시작된 것은 자, 우리 신석기입니다. 자, 불교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더 훗날에 나오는 거고요. 네, 도자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도자기가 아닌 토기 정도 만들었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갑자기 나라가 많이 나오고 좀 특징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외우는데 어렵지. 흐름을 잡는 거는 항상 이제 이야기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니까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꼼꼼하게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